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953명, 확진자 수는 16만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나 총 44명, 확진자는 2,47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의회를 중심으로 추가 부양책이 논의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월 15일 하루에만 발생할 사망자가 2,200명이 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까지 지켜도 8월까지 8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진의 예측 보고서에 미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주가 도입한 자택 대피 명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의대생과 은퇴한 의사 등을 구성된 캘리포니아 의료부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의 휴교령이 연장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주 학부모들에게 유급휴가를 확대하기로 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주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25살 난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연령대를 불문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지난 27일 렌트비 상환 기간을 늘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별도의 마켓 시간 운영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4월 1일부터 국적과 출발지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강제격리 조처를 발표하면서 타운 내 여행사들에게는 관련 지침에 대한 문의와 한국 방문 계획을 조정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만 1,000명을 넘어선 뉴욕에 의료시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 해군의 대형 병원선이 도착했고 센트럴파크인 비상야전병원이 설치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인 뉴욕주에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등 물류업계 노동자들의 파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계 충격파와 각국 정책 당국이 내놓은 부양책 효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342명이 추가돼 2,474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나 총 44명입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6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대생과 은퇴한 의사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의료부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급증하는 입원 환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최전선에 투입할 의료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위해 의료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새 웹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은퇴한 의료 전문 인력, 신규 의료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의학, 간호대학생 등을 합쳐 약 3만 7천 명의 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들 가운데 수천 명이 이런 요청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C 열바인 의대생들이 코로나19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물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의대생들은 로컬 비즈니스들과 커뮤니티에 안전용 고글, 수술용 마스크, 가운, 손 소독제 등을 기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모금 행사는 2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개빈 허버트 아이 기관 건물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또 UC 열바인 의대생들은 UC 열바인 병원의 진료진들을 위해 아기를 돌봐주거나 장을 대시 봐주는 봉사도 할 계획입니다. LA시의회는 지난 27일 렌트비 상환 기간을 늘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별도의 마켓 시간 운영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시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제안에는 근무자들의 유급 병가 기간을 늘리는 것과
세입자 보호, 그리고 마켓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LA시 의회는 세입자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유예된 렌트비에 대해 상환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안건과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은 2주간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로서리 마켓에서 무조건 오픈 첫 1시간 동안을 노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시 전역에 걸쳐 렌트비 동결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시 검찰 측이 현 상황에서 렌트비 동결이 긴급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어 안건 투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류 시의원은 다음 LA시 의회 미팅에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류 시의원은 주 전역에 걸쳐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의 유예와 LA 수도 정력국의 유틸리티 비용 동결에 대한 안건도 상정해 안건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LA시와 카운티의 협업으로 구매한 2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중 200개가 LA에 도착했으며 수요일 내로 1,200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패세드나 통합교육부 그랩앤고 식사 프로그램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해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 직원은 주방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코로나19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패세드나 통합교육께서는 이 지역 7개의 그랩앤고 식사 프로그램을 담당해왔으며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비해 이번 주까지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엌과 시설들의 소독이 전부 끝나면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 위험도가 높은 100대 도시에 캘리포니아주 도시 17곳이 포함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의료와 인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미국 내 403개 도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 현황을 조사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순위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가 꼽혔습니다. 관광도시라는 점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에는 가주, 샌프란시스코, 3위 뉴욕시, 4위에는 마이애미, 5위는 라스베가스 순으로 경제적 위험이 컸습니다. 이어 호놀룰루, 올랜도, 가주의 샌 라파엘과 오클랜드, 필라델피아가 10위권에 들었습니다. 10위 안에 가주의 도시만 3곳인 셈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아담 케민스 지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 전역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며 전국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상 모든 곳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바이러스 노출도와 도시 인구 밀집도, 지역 산업 및 항공교통 상황, 지역 관광업계 현황, 도시 재정 현황, 생필품 산업 현황 등이 고려 대상들입니다. 100대 도시에 포함된 가주 도시들은 산호세, 산타클라라가 15위, 오렌지 카운티는 16위, LA 지역 22위, 엘센트로 25위, 셀리나스 28위, 샌디에고 44위, 나파가 48위에 등 50위권에 들어있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초강도 조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외국인 모두 2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했던 단기 체류자도 국익, 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익, 공무 목적의 방문 비자가 A1, A2, A3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본은 단기 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고서에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LA시는 현재 총 4곳에서 무료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치킨스 메모리얼 트레이닝 센터 1700 스테디움 웨이 LA 지역입니다. 두 번째 헨스댐 아쿠아틱 센터 11798 푸틸 블루버드 레이크뷰 테라스 지역입니다. 세 번째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 7901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LA 지역입니다. 네 번째 웨스트 LA 보훈병원 11301 윌셔 블루버드 LA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 검사소를 무작정 찾아가서는 검사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LA시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질문에 답한 뒤 검사 대상에 해당되면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현재 LA시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65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와 4일간 강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격리 기간이 7일 이상 남은 사람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주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연령층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연령층의 경우 면역력 과민 반응으로 감염세포뿐만 아닌 체내 정상적인 장기까지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노약자층에만 치명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5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젊은 층에도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코첼라밸리의 라퀸터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약사 보조사로 일하던 이 남성은 지병이 없이 건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랭캐스터시의 17세 한인 윌리엄 황군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발표해 코로나19 사망자 중 최연소자로 전국을 놀라게 한 후 CDC에서 사인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젊은 연령층들이 면역력이 강해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준수하지 않아 같은 연령 집단에서의 전파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확진자는 많아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편견을 뒤집고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면역력 과민 반응, 즉 사이토킨 폭풍을 꼽고 있습니다. 사이토킨은 체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른 면역세포를 자극해 병원체와의 싸움을 유도하고 감염 상태에 따라 분비량을 조정하는 등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차민영 박사입니다. 특히 또 젊은 사람들 문제가 사이토카이톰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것이 자기 면역 반응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젊은 사람들은 훨씬 많이 생깁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 이 사람 몸에 면역세포인 T세포가 있는데 바이러스도 공격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상 조직 자기 세포까지 이제 공격을 받치는 거죠. 최청원 박사입니다. 사이토킨이 많이 분비되는 예는 우리 집에 살인 강도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곤충으로 쏴서 죽이면 될 거를 앞에 대포가 있다든가 바주카포가 있든 바주카포로 쏘면은 살인 강도는 당장 죽죠. 하지만 그 옆에 있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똑같은 이론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 사이토킨이 폭풍까지 올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연령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뿐 젊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 바이러스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셜번호와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코로나19 지원금 사기가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긴급 진단키트를 보내준다며 크레딧카드 번호나 소셜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경기부양책 지원금 체크를 받기 위해서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에 따르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전화 사기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에서 14,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서 각종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은행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사기 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와 관련된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안내를 빙자해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면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싣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검찰은 1,200달러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 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인식당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어제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2시 20분경 한인타운 벌먼트 애비뉴와 3가 인근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벌먼트 애비뉴에 접한 한인식당 백궁2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고 식당 건물 내 외부가 전소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은 87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거센 데다 진화 도중 지붕이 내려앉아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는 1시간 16분 만인 오전 1시 36분경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식당 건물에 집중된 이날 화재로 이 식당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 상가의 다른 업소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이 식당은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의회 등을 중심으로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 민주양당의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 이코노미스트들과 싱크탱크 등이 이미 추가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논의 중인 추가 패키지는 의회 가결을 거쳐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 2천억 달러의 패키지 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으며 이 4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채택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네 번째 지원 법안이 됩니다. 이 미국은 최근 가결한 세 번째 법안인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앞서 83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의 경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규모를 감안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세 번째 패키지 법안에서의 미흡한 점을 메우고 혜택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에 관한 것이며 매우 큰 계약금이라면서 우리는 다음에는 완화해서 회복을 위해 갈 것이고 추가 부양책 추진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세 번째 부양책에 대해 이것은 확실히 끝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 확대를 우려하며 추가 부양책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주가 도입한 자택 대피 명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샘플을 검사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나라도 이르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기간을 4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30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의 애국적 의무라며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30일 동안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30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월 15일 하루 만에 발생할 사망자가 2,200명이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까지 지켜도 8월까지 8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진의 예측 보고서에 미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핵심 당국자가 해당 보고서를 공개 거론하면서 암울한 앞날에 대한 미국의 근심이 한층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데비 벅스 백악관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당국자들이 10여 가지의 통계 모델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립적으로 생산된 워싱턴대 보건분석평가본구소에 보고서를 거론하며 같은 수치의 결론을 내린 보고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곧바로 해당 보고서에 집중됐습니다. 이 당국이 검토한 10가지의 보고서에 당장 접근할 수는 없더라도 워싱턴대 보고서를 통해 당국 판단에 근거된 수치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워싱턴대 보고서는 4월 중순이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라고 내다보면서 4월 15일 하루만 사망자가 2,271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4월 15일 22만 4천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보유 규모보다 6만 1천 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8월 4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8만 2,14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만 1,000명을 넘어선 뉴욕에 비상의료시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대형 병원선이 도착했고 센트럴파크엔 비상야전병원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 물자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000개의 병상을 갖춘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뉴욕항에 접근합니다. 유조선을 개조한 것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의 전장과 10층 높이 규모의 대형 병원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선 컴포트호는 15개의 병동과 80개의 중환자 병상, 12개의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4번째 크기의 병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병원선 의료진들은 급성 외상과 다른 응급 상황을 다룹니다. 다른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It will be a relief valve for hospitals that are struggling now, that are over capacity all across the city. 뉴욕의 허파 센트럴파크에도 대규모 텐트촌이 차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에 비상야전병원을 설치하면서 68개의 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상대로 호흡기 치료를 전담하게 됩니다. 뉴욕시 박람회장에도 육군 공병단이 2,900개 병상 규모의 임시병원을 완공했습니다. It's a good thing for our military to support us and bring pretty much another whole hospital to New York City here to help out.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의료 물자난은 심각합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의 40%를 훨씬 웃도는 뉴욕에선 병상은 포화 상태이고 생산과 공급 문제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인 뉴욕주에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임시병동이 마련된 맨해튼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엄청난 손실과 고통 그리고 눈물이 있고 뉴욕주 전역의 모든 주민이 엄청난 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은 이 애절한 호소로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218명, 하루 새 300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의 사망자가 790명에 달합니다. 이 뉴욕주 사망자가 3명 중 2명이 뉴욕시에서 나온 셈입니다.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와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각각 16,636명과 1,993명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이들 트라이스테이트에서만 8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가 16만 명의 절반을 윗도는 규모입니다. 이날 뉴욕시에서는 미 해군의 병원선 컴포트호가 도착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배는 1,000개 병상과 12개의 완비된 수술실 그리고 방사선과 약국, 의료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공화당 지역, 민주당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 바이러스는 정치 성향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긴 미국에선 완벽히 대응해도 미국인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등 물류업계 노동자들의 파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폭증하는데 방역 대책은 부족하다며 시위에 나섰는데 식료품 업계 파업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당신의 노동자를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호소문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마존이 충분한 방역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There's people sick in the building and not caring about this pandemic, this epidemic, this virus, and it's affecting us the hardest here in New York. 신선식품 구매대행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 배달원 15만 명, 그리고 유기농 식품체 홀푸드 직원들도 위험수당 인상, 강화된 방역 대책 등을 요구하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안전한 근무 조건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라며 지지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들의 주문량과 매출은 늘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2,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뉴욕주는 전날보다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10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6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시골 지역사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템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러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를 2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브라운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다만 로드니 목사는 이날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냈습니다. 이 앞서 플로리다주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했으나 로드니 목사는 교회는 필수 시설인 만큼 예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놀라웠다며 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니 목사는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뉴저지 출신의 노동자들이 무장한 메인주 주민들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인주 섬마을인 바이날 헤이븐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뉴저지 출신 노동자 3명은 지난 27일 숙소 앞 도로가 봉쇄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장한 이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잘라 뉴저지 노동자 숙소 앞 도로를 막은 것입니다. 이들은 뉴저지 노동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곳 일부 주민들이 이들 노동자가 코로나19가 확산한 뉴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격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노동자들은 숙소를 빌려 이 마을에서 한 달 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제너럴 일렉트릭과 손잡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인공호흡기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미시간주 공장에서 향후 100일 동안 5만 개의 인공호흡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0일 이후에는 한 달에 3만 개의 인공호흡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는 자체 생산할 인공호흡기와 관련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에어론으로부터 GE 헬스케어가 라이센스를 받은 단순화된 디자인의 인공호흡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오는 9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존슨앤존슨이 이날 이 같은 임상 시험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의 효과가 증명되면 2021년 초부터 긴급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백신 개발을 위해 $10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10억 개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 내에 신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기존 시설에서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화상회의 논의 주제 가운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최빈국들에 대한 채무 구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식 중 한 명이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앞서 지난 23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동계획을 내놓기로 한 바 있습니다. G20 정상들도 지난 26일 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가 한 엄격한 이동 제한 조처가 안정화를 위한 효과를 곧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2주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라며 아마도 우리는 안정화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정점에 거의 다 왔기를 매우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공중보건 활동을 통해 밀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와 격리, 추적 등 공격적인 조처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착용했을 때 가장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 스페인에선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환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곧 정점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나온 이탈리아. 오늘 전국 시청엔 조기가 내걸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00여 명이 늘어 11,500여 명.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1,590명이 완치돼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8만 5천 명, 사망자가 7,300명을 넘은 스페인에서도 지난주 중반 이후 일일 사망자 숫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옵니다. Tanto parece una tendencia desde el 25 de marzo sostenida de descenso de nuevos casos que nos hace poder afirmar que si no estamos, repito, con toda precaución en el pico, estamos muy cerca de él. 전국 이동 제한령 같은 각국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 다음으로 독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5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지역 요양원에서 노인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10명 넘게 숨지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병상 부족으로 인접국 독일과 스위스까지 중증 환자들을 후송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의 먼 친척인 86살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투병 중 숨지면서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총선이 이제 15일 앞입니다. 정치권은 비례대표 정당들까지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공동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바라보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역시 과반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출범식은 형제당이라는 민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당의 주요 당직자가 민주당 출신임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우리 광창팀 등 캠프 초기 멤버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20석 이상을 차지해 1당이 되는 걸 목표로 내놨습니다. 모범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지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표절임을 내세우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그런 자식 둔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출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오늘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내일 두 당의 정책연대도 약속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이번 4.15 총선의 민심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선 통합당의 기호 2번, 비례대표 선거에선 두 번째 칸에 미래한국당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정권 심판 총선으로 과반 의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저희 경제의 치력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염려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공동회의 등은 그 행위에 따라 위반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거 보조금 지급 마감날 교섭단체 요건인 현역 의원 20명 기준을 채웠습니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나라에서 61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선거 보조금 마지막 날 지역구 의원 3명을 추가하며 교섭단체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에 이어 4번째 규모, 나라에서 받는 정당 보조금도 확 뛰었습니다. 교섭단체 우선 배분액 등을 더해 모두 61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정당 기호는 4번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빠지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에서 모두 2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모 정당과 같은 순서로 배치하려는 전략이 통한 데다가 보조금까지 두둑하게 챙기게 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자매정당임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정책 연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뀌어야 산다며 달리는 대한민국 미래열차 2번째 칸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탑승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2개의 비례정당 때문에 골칩니다. 민주당은 연대를 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외에 또 다른 친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적통성을 강조하며 김해 봉화마을과 서울 현충원을 찾아 고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자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더시민당은 아예 민주당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건너간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은 집권당과 함께하는 비례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평화 변화의 정책, 새로운 경제정책, 사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총선 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여야 비례정당은 선거법을 피해 모 정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유세하며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막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지원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곧장 2차 추경 논의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2차 추경에는 선을 긋는 데 반해 정의당은 정부의 지금 자금 대책도 아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역사상 처음 재난에 대응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결정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국난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1차 추경 통과 직후부터 2차 추경 논의에 불을 지펴온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미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통합당 선대위 첫 회의에 나선 김종인 위원장은 무조건 빚내서 시작하겠다는 거냐며 2차 추경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보다는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 100조 원가량을 돌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소득 보전에 쓰자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자체가 일시적인 대책이라며 4월 총선 이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 정의당은 정부가 아직도 민생위기를 안이하게 보고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해고 금지와 기업 지원을 연동시켜야 합니다. 해고 금지와 일자리 지키기 위한 그런 사회적 협약을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정치권이 저마다의 처방을 내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단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의결에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은 필요하다면 총선 전에라도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브래스카 대학교 메디컬 센터와 국가전략연구소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병실 안과 바깥에서 채취한 공기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온 유전 물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코로나19의 공기 전파를 확증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제한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11명의 병실 공기와 표면 샘플 등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변기와 같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공기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공기에서도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주위 환경 속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의 방은 물론 병원 직원들이 오가는 바깥쪽 복도의 공기 속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가 환자나 감염자에게서 나오는 비말, 즉 날아오르거나 튀어오르는 작은 물방울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전염되거나 비말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 표면, 그리고 공기 전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다며 병원 관계자는 마스크나 장갑, 고글 등 보호장비 착용과 바이러스가 병원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병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온 비말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코나 입에 들어가면서 주로 감염되는 사람 대 사람 간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라며 물체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수일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손이나 눈이나 코 등을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대변과 직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발견됐으며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입을 거쳐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6% 미끄러진 20.09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 장중 19.2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2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9.19% 폭락한 22.6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1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 인하와 중산증을 통해 유가 전쟁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지난 3년간 유지되면서 원유 수출량을 하루 700만 배럴 초반대까지 낮췄으나 3월 30일로 감산 기한이 끝나면서 4월부터 1000만 배럴로 수출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사우디는 또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국제 원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에너지부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수당 0.7% 하락한 1643.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가파른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는 암울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한 주 새 28만 건에서 328만 건으로 폭증하면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지표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오늘 전했습니다. 약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조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의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이기는 하지만 고용시장의 타격이 예상외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지난 100년간 미국 경제의 경험들과는 다른 독특한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2분기 실업률이 3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잠시 전 진행된 이브닝 브리핑에서 LA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에 해당하는 건물들의 렌트비 인상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년 최대 4%까지 올릴 수 있는 RSO 유닛들의 렌트비가 코로나19 비상 상황 동안은 일제히 동결됩니다. 오는 4월 1일 렌트비 지급률을 앞두고 많은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하거나 감봉돼 렌트비를 못 내게 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7일 LA시 의회를 통과했던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주거 혹은 상업 건물 세입자의 퇴거 금지 명령도 효력을 발휘하며 렌트비 미납금에 대한 상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